숙연식을 핑계로 낸 강습자들의 전공을 차례차례 열어주던 크라피카. 이제 오왕자 경호병 롱기의 차례인데요. 롱기는 본인이 이미 낸 능력자라면서 우선 자신의 낸 능력을 설명해주겠다고 합니다. 롱기의 낸 능력. 상대와 계약을 하면 계약 이행 여부에 따라 상대에게 리턴 또는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계약 과정은 첫째, 롱기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거짓없이 설명한다. 둘째, 상대가 구현화된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사인한다. 계약 이행 시 리턴. 추후 롱기의 능력을 단 1회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계약 위반 시 페널티. 일주일간 강제 제츠. 롱기는 크라피카에게 계약을 요구합니다. 계약 내용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오왕자와의 동맹이라 하면서 말이죠. 크라피카 입장에서 롱기는 2주간 낸 능력자라는 것을 철저히 숨겨온 사람입니다. 롱기가 뱀 암살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오히려 사인까지 해달라고 역으로 요청하는 상황. 사인이라는 행위는 딱 봐도 조작계 능력의 발동 조건으로 제격이죠. 적대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로 총과 다우징 체인을 들이미는 크라피카. 하지만 롱기는 크라피카에게 더 설명할 것들이 남아있다고 하죠. 그리고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군학교 시절, 롱기는 아버지로부터 100% 유전되어야 할 형질이 자신에게 없는 것을 알아챕니다. 곧바로 부모님께 출생의 비밀에 대해 추궁했죠. 부모님께 들은 얘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위장 결혼한 것이고 롱기는 사실 비욘드의 친딸이다. 이들이 비욘드에게서 받은 명령은 롱기를 오왕자 사설병으로 만들어라. 비욘드는 30년 전부터 위장 결혼시키기, 각 부인과 애 낳기, 두 가지 콤보로 자신의 혈족들을 각 왕자의 측근으로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롱기는 친아빠 비욘드의 목적이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카킹은 작은 나라에서부터 시작했지만 빠른 경제 성장으로 강대국이 되었다. 카킹의 최종 목표는 세계 통일. 지금 추세라면 차기왕 세대에서 세계 재패를 시도해볼 만하다. 세계 통일을 달성한 차기 국왕 옆에 혈족을 앉히면 비욘드는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을 마친 롱기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오왕자의 측근이 되어 그녀를 왕으로 만들고 계승전을 승리하겠다고 다짐하죠. 하지만 이왕자 측근 예정이었던 마카아를 만나면서 비욘드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됩니다. 이왕자는 불가촉 천민의 평등한 대우를 표방하며 사설병을 천민 출신들로만 채웠는데요. 사실 그들의 저주 암살을 계승전에 이용하기 위해서였죠. 그 바람에 마카아는 자리가 부족해져 군학교 졸업 후 이왕자 사설병이 되지 못합니다. 이왕자 측근이 될 길이 막혀버린 거죠. 자신의 존재 이유가 사라져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양부모의 태도는 지나치게 담담했습니다. 비욘드 또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죠. 이에 위화감을 느낀 마카아는 비욘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롱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혀 아래에 동일한 표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표식을 저명한 낸 능력자에게 찾아가 보여줬습니다. 그러곤 모든 게 명확해졌죠. 낸 능력자의 말에 따르면 이 표식은 저주 사오넨에 씌어있다는 증표. 표식이 있는 자가 죽으면 사오넨이 발동하여 표적을 저격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 표적은 아마도 계승전에 참가한 왕자들이겠죠. 비욘드의 자식들은 왕자 측근이 될 필요도 심지어 군인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죽으면서 왕자 하나만 없애주면 될 뿐. 롱기는 어릴 때부터 낸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선천적인 재능도 비욘드가 파이팅하라고 깨워준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갓난아기에게 낸 표식을 새기면서 생긴 부차적인 효과일 뿐이었죠. 거기까지 들은 빌과 크라피카는 비욘드의 진짜 계획이 무엇일지 생각해봅니다. 2왕자부터 14왕자까지 모두에게 저주를 때려 1왕자의 조력자가 되는 것. 즉 1왕자가 승리하는 것이 정배니까 거기에 힘을 보태는 것이 비욘드 입장에서 베스트라는 거죠. 하지만 롱기는 비욘드가 누군가의 조력자가 아닐 것이라 확신합니다. 비욘드에 대해 조사하고 또 실망하면서 얻어낸 그에 대한 프로파일 때문이죠. 비욘드는 용의주도하면서도 욕심이 매우 강한 타입. 1왕자 조력자 따위가 되기 위해 수십 년을 투자할 사람이 절대 아니란 겁니다. 롱기의 결론은 왕자 중에 비욘드의 자식이 있다. 자식들을 그저 저주 도구로 쓸 거면서 이걸 비밀로 해서 희망 고문 인생을 살게 한 비욘드. 롱기는 왕자 중에 비욘드의 아이를 찾으면 직접 죽여 비욘드에게 복수할 계획입니다. 설명을 마친 롱기는 정확한 계약 내용을 제시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두 왕자 사이의 동맹입니다. 서로의 왕자, 왕비 소속병을 방해, 공격하지 않을 것. 계약 기간은 우선 1주이며 동맹관계 유지 시 일주일 단위로 연장합니다. 계약 기간 동안 14왕자 측이 5왕자 측을 공격할 경우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의 진정한 목적이죠. 왕자 중 비욘드의 자식을 찾을 시 리턴을 부여합니다. 만약 동맹계약이 종료되어도 5왕자가 죽거나 5, 14왕자 둘만 남기 전까지는 비욘드의 자식을 찾는다면 리턴 적용. 만약 왕자 중 비욘드의 자식이 없다는 것을 판명할 시에도 리턴 적용. 크라피카는 롱기의 계약 조건을 받아들여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계약 체결 후 왕자 침실에서 나오는 롱기와 크라피카. 램판별 전문가인 1왕자 사설병 휴리코프는 롱기가 뱀 암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지겨운 교착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불만이었던 휴리코프. 그는 롱기의 수견식에서 무언가 이벤트가 발생하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싸움을 하든 롱기가 14왕자를 암살해주든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도 휴리코프에게 유리한 방향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별다른 이슈 없이 나오는 그들. 휴리코프는 롱기가 슬픈 감정 상태라는 것 말고는 별다른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2주간 죽치고 있었지만 여전히 시비걸 건덕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력감에 현타가 온 휴리코프. 바비마이나에게 배치 전환이 마렵지 않냐고 묻는데요. 바비는 무언가 생각에 골똘히 잠겨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 수견식은 3왕자 사설병의 차례. 이들은 3, 5, 14왕자 3자 동맹을 체결하고 이로써 크라피카의 1차 냉강습은 종료됩니다. 크라피카 바라기 5왕자는 크라피카와의 동맹 계약이 체결된 것을 보고받습니다. 다만 츠베파는 이것이 단순한 동맹 계약인 줄 알고 있으며 롱기가 낸 능력자인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츠베파는 사실 롱기에게 3, 5, 14왕자 3자 동맹을 유도하라고 명령했었는데요. 마지막에 3명의 왕자만 남는다면 5, 14왕자는 계승전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츠베파는 8왕자가 죽은 타이밍에 1왕자 사설병 리안이 배치 전환된 것을 보고 리안을 8왕자 암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리안이 5왕자실로 왔다는 건 본인도 암살의 위협에 노출된 상태라는 것. 3자 동맹으로 1왕자의 관심을 3왕자에게로 돌려 리안의 암살 시도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운 겁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오히려 츠베파를 위험에 빠뜨리는데요. 평화조약 체결 후에 꽁꽁 숨어있던 츠베파의 낸수가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계약을 체결한다는 행위가 낸수의 어떤 능력 발동 조건을 충족시켜버린 겁니다. 리안은 암살 담당이 아닌 낸수 사냥 담당이었죠.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츠베파의 낸수 때문에 마음이 꺾여가던 리안은 드디어 낸수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며 프레데터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다음 화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